안녕하세요, 마량입니다. 오늘은 존경받는 팀장의 직원관리 노하우라는 주제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11월부터 팀장을 맡았는데요.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팀 3명부터 작게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안드로이드, iOS, 웹까지 모든 프론트 팀, 클라이언트 팀을 맡아서 40명까지도 맡아봤었습니다. 그리고 현 회사에도 10명 이상 제가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팀장으로서 그래도 못하지는 않았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들을 공유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노하우는 원온원인데요. 사실 원온원이 팀장의 업무의 시작이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의에서는 아무리 의견을 팀원들에게 요구를 해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3명만 돼도 본심을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팀원의 마음을 듣고 싶으면은 오직 원온원으로만 팀원의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면담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업무 얘기하고 팀원과 이제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잡담도 하고, 이게 기본적인 틀인데, 업무 얘기와 잡담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제가 했던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3가지 질문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어려운 거 없나요? 제가 도와드릴 거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 되는데요.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이 팀원이 이렇게 지내는구나,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열심히 들어주고, 어려운 것이 없나요? 했을 때 액션까지 도출을 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래서 같이 어떤 액션들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관점의 액션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팀원이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지 스스로 해야 할 액션도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팀장의 액션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서로의 액션을 도출을 해서 그런 다음 원원원 전까지 액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으로 원원원이 쭉 진행이 되잖아요. 다음 원원원 때는 1가지 질문이 더 추가돼야 돼요. 바로 이전 원원원에서의 문제가 우리가 함께 도출한 액션으로부터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원원을 통해서 팀원에게 심어줘야 하는 어떤 기분, 느낌은 팀장이 내 상황을 아는구나, 팀장이 내 상황을 알기만 해도 팀원에게는 위안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팀장이 구체적인 액션으로 실제 내가 일하기 편해졌구나 느낌까지 이 원원원을 통해서 줄 수 있다면은 이제 최고의 원원원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전 원원원에서 나눴던 대화를 원원원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리마인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리마인드 하는 질문, 이전 원원원에서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지내요? 어떤 일 하고 있어요? 어려운 것은 없나요? 그래서 4가지 질문을 꼭 기억해 주시고, 더 심화로 들어가 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팀원에게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팀원들은 팀장이 이런 것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팀장의 관심사에 맞춰서 나의 업무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래야 마지막에 좋은 평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나는 당신의 이런 행동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팀장의 관점까지 공유를 준다면은 이제 팀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팀원이 어떻게 행동하면 이 팀에 도움이 되는지까지 가이드까지 줄 수 있는 원원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원원이 주기적으로 꾸준히 돼야 됩니다. 매주여도 좋고 격주여도 좋고 3주 단위도 좋고 한 달 단위도 좋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팀장과 나는 주기적으로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주기적인 어떤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원원이 하다 보면은 다른 내 업무들에 밀려가지고 하기 귀찮다, 이번에는 스킵하면 안 되나,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원원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니까요, 꼭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팀장의 업무는 동기부여입니다. 원원원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각 팀원마다의 성향이 파악이 되거든요. 이 팀원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팀원은 저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팀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제각각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역량을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많다, 아니면 나는 이 서비스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고 기여하는 데 관심이 많다, 아니면 아직 나는 좀 이 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 업무에 대한 경험을 얻어보고 싶다. 나는 이 사람과 협업하면서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얻어보고 싶다. 뭐 이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예를 들어 역량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료의 경우에도 어떤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세부적으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개발자를 예시로 들어서 나는 아키텍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퍼포먼스를 올리고 싶다. 나는 우리 다 함께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생산성을 어떻게 할지 관심이 많다. 나는 내가 했던 히스토리를 쫙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이 업무를 할 사람이 빠르게 온보딩 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영역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다양하게 팀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동기부여는 이 팀원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다양한 희망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팀장의 마인드로 이게 중요합니다 찍을 수가 없고, 팀원들이 원하는 거를 하나하나 파악해서 그에 대한 맞춤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팀원의 담당 업무를 팀장의 관점이 아니라 팀원의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가이드 해주는 것이 팀장이 해줄 수 있는 동기부여의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몇 개 들어볼게요. 팀원이 저는 다양한 기술을 다뤄보고 싶은데 현재 맡고 있는 업무는 기내 페이지를 개선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기내 페이지의 성격은 여러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한 화면이어서, 그러면 애니메이션 개발을 해보면서 이 다양한 기술 중에 한 가지 경험을 얻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그 팀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예시는 나는 이력서에 명확히 적을 서비스 수치를 원한다.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률을 어느 정도 올렸다, 전환율을 올렸다, 리텐션을 올렸다, 이런 서비스 성과를 얻고 싶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항공권 검색 히스토리 기능을 만들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기능을 만들었을 때 전후에 어떤 수치가 바뀌었을 거잖아요. 여기선 전환율이라고 예시를 들어놨는데 그럼 이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유익 있게 봐봐라. 그럼 당신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 성과를 당신의 업무로부터 얻을 수 있을 거니까 함께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예시는 테크리드로 나는 성장을 하고 싶다. 아직은 일기 개발자인데 리드로서의 이제 커리어 성장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맡고 있는 도메인은 체크인 도메인을 맡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체크인의 어떤 기술적인 결정 사항들이 나왔을 때 당신이 설계해보고 결정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권한을 위임하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예시로는 결정권을 위임한다는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사실 위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권한을 준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팀원들은 권한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팀장 말고 그냥 위에서 결정한 것들을 잘 개발하는 거에 집중하고 싶은데 라는 팀원들도 많고, 그리고 반대로 권한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00% 갑자기 모든 권한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리드를 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 리드를 할 만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일에 해가 되지 않고 사고를 치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권한, 이 사람의 역량에 맞는 권한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적절한 위임이라고 하는데, 이 적절한 위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노하우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임이라는 거는 다 맡긴다 아니면 맡기지 않는다, 두 가지 단계만 있지가 않거든요. 중간 단계가 존재해요. 너 이거 해봐 라고 위임을 하되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위임하지 않는 것은 모든 단계마다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요거는 어떻게 했니? 저거는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조언도 주고 그러면서 함께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임을 하고 완전히 믿고 맡기는 거는 큰 진행 상황, 마감까지 뭐 잘 맞출 것 같은지 이 정도의 상황만 좀 관심을 두고 나머지는 다 너의 결정을 믿을게 라고 맡기는 것을 뜻한다면은, 위임하고 관찰하는 거는 중간중간 개입은 하지 않되 어떤 결정을 하는지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했구나, 지금 진행상은 이렇구나, 내가 인지는 하고 있다가 저 결정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라는 위기감이 들 때,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 개입을 해서 도와주는 중간 정도의 위임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관찰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 툴을 사용을 하는데요. 메신저에서 그 사람의 업무를 관찰하거나 이슈 트래킹 툴로서도 진행 사항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좋은 수단은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원원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업무를 파악을 하고, 직접적인 원원원도 있지만 그 사람과 관련된 같이 일하는 사람과 원원원을 하면서도 혹시 그 일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해줄 거잖아요. 주변 동료와의 원원원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위임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면 말해줘 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내가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데는 말을 하지 않아도 들어가서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도움의 시기를 결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다 케바케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원하는가, 이 일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가, 상황마다 적절히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의사결정이 퀄리티 기준을 크게 해야 할 때 들어가는 게 좋고, 속도가 너무 느려. 예를 들어 뭐 일주일 뒤까지 마감인데 지금 3일이 지났는데도 일이 막 많이 진행이 안 됐다, 이거 마감을 못 맞추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또는 주변 동료와 원원원을 하는데 그분의 의사결정이 너무 느려요, 아니면 너무 강압적이에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이 기준들이 다른 결정을 하는데 잘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힘들어하는 소리가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시그널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면 그때 들어가서 도움을 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을 텐데, 일단 피드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요게 낫지 않겠어요? 나는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팀장으로서 의견을 드리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일이 너무 느리다 하면 추가 리소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내가 도와줄게요, 아니면 지금 다른 팀에 어떤 분이 좀 여유가 있는데 그분은 이 일을 도와주도록 제가 배치를 할 테니까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이렇게 추가 리소스를 줄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일의 범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마감일까지 이 정도의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 정도는 좀 포기하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일 범위를 줄이게 되면은 그분에게 일 난이도를 낮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팀장이 할 수 있는 여러 권한과 이제 역량들로 이제 도움을 적절히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조절하는 게 적절한 위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의견을 어느 정도 줄지, 추가 리소스를 어느 정도 줄지, 일 범위를 어떻게 판단을 할지. 왜냐면 너 결정해봐 라고 권한을 줬는데 이런 걸 너무 과하게 도와주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의 권한을 준 게 맞나? 아니,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계속 의견을 주면은 내가 지금 권한을 받은 건지 아닌지 헷갈린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도움을 안 주면 이제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팀원에게 권한을 줌으로써 경험과 성장을 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의 일로서도 성과를 잘 내야 할 텐데, 일이 잘 마무리되는 관점에서도 이 사람이 잘 가고 있는지 계속 관찰하고 중간중간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간선을 잘 타야 된다. 이 중간선을 잘 타는 거는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계속 부딪히면서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팀장의 다음 방법은 생산성을 서포트 해주는 건데요. 팀원들은 재밌는 일, 성과가 높은 일, 그리고 중요해 보이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회사에는 재미는 없고 성과도 없고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은 짜치는 일들인데 필요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럼 누가 하냐? 이거를 팀장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최대한 가져오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서포트하는 방법이 그냥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이 팀의 생산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서포트를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도구를 만든다거나 자동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개선을 한다거나, 이렇게 팀 단위에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원이 핵심 업무 60, 잡무를 40 정도 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이러한 조직적인 개선을 통해서 핵심 업무에 80%에 집중을 하고 잡무는 20만 하게 한다. 이런 굉장히 큰 생산성 개선을 한 거거든요. 이러면 팀원이 재밌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생산성이 오르면서 만족도도 크게 향상합니다. 팀에서 일하는 게 정말 재밌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을 서포트하는 것은 팀원의 만족도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팀장은 이렇게 잡일만 하고 그냥 생산성 서포트만 하면은 나는 언제 성장하나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팀의 생산성을 높이는 역량, 이렇게 하면 우리 팀이 일을 더 잘하겠는데 라는 포인트를
잘 찾아내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팀장이 중요한 영향이기 때문에 이 일의 가치를 이제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팀이 만드는 좋은 제품 자체가 팀장의 성과이기 때문에 내가 재밌는 일을 하려는 욕심을 잠깐 저버리고 팀원들에게 재밌는 일을 줌으로써 만족도를 주고, 이 재밌는 일을 할수록 더욱더 퍼포먼스가 잘 나올 거잖아요. 팀원들이 좋은 퍼포먼스로 만든 제품 자체로 제 자신의 역량을 이제 밖에 내비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생산성을 높이는 역량이 조직적인 개선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빠른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팀장은 다양한 의사결정 요청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늦어질수록 팀원들의 업무들이 막혀요. 내가 결정을 해줘야 그 사람이 그 결정 아래에서 세부적인 일들을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팀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블로커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해 주는 것, 속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빨리빨리 해줄수록 팀원들이 빠르게 재밌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 속도는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동시에 정확해야 돼요. 빠른데 이상한 결정만 해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데 정확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양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팀원들이 재밌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까? 그럼 평소에 업무 파악을 다 해두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어떤 액션들을 해놔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가 예상이 되는 상태이다 라는 거를 팀원별로 모두 파악을 해두고 있으면은 어떤 의사결정 사항들이 왔을 때 우선순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모든 사람의 상황을 다 미리 파악을 하고 있나요? 그럼 다시 맨 처음에 말했던 걸로 돌아가는데 원온원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원온원을 통해서 너의 관심사는 뭐구나, 그리고 우리 이 액션으로 너의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은 모든 팀의 상황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은 팀원과 나만의 결정이 아니거든요. 다른 팀의 상황도 영향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업무라는 것이 우리 팀만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내 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 사람, 또는 더 중요한 건 우리 팀의 방향을 내려줄 경영진의 상황까지도 원원원을 꾸준히 하면은 더욱더 업무 파악을 폭넓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팀원하고 원원원을 하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언제 원원원을 할지 적절히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도 해다 보면은 이런 사람과 언제 주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원원원을 하면은 내가 업무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경험적으로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보시면서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결정은 팀 생산성, 팀원들의 만족도, 그리고 마지막에 퍼포먼스, 성과까지도 모두 큰 영향을 미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딴 거 다 못해도 돼요. 의사결정만 잘 해도 팀원들은 크게 만족할 겁니다. 의사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 좋은 의사결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게 팀장이 할 수 있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 업무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고민하는데 평소에 시간을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원온원, 동기부여, 적절한 위임, 생산성 서포트, 빠른 의사결정까지 많은 팀장의 업무들과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팀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팀장의 시작과 끝이 뭘까? 그럼 비전과 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런 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팀을 이렇게 이끌어갈 거야. 그리고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비전은 이건데 요거에 맞춰서 나는 팀을 이렇게 이끌어갈 거야 라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방향에 맞춰서 너가 하는 행동들은 이렇게 내가 평가를 할 거야 라는 마지막 평가까지. 그래서 비전과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팀의 문화를 결정짓고 팀원들의 만족도를 결정짓고 퍼포먼스까지도 만들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데, 사실 이것까지 말을 하자면은 이제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팀장의 두 가지 중요한 행동, 비전과 평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공유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